성완종 리스트 이름이 거론된 이후에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이완구 총리. 결국 오늘이죠. 오늘 자정이 넘은 시각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야당의 해임 건의안 압박 그리고 여당 내부의 자진 사퇴 기류 확산 등으로 악화된 여론을 의식한 결단으로 생각이 됐는데요. 자, 이 문제 새누리당 어떻게 바라보는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자, 아니 근데 이게 저 사실 아침 방송 때문에 일찍 자는데 예? 계속 그 속보 알람이 울리는 거예요. 12시 넘어서.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심야에 결정을 했을까요? 이완구 총리 본인 자신으로서는 사면 초과에 빠진 사람으로서 1분 1초가 정말 괴로웠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진 사람들일수록 이 밤은 너무 지루하고 길죠. 또 위험하죠. 그래서 본인 자신도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사실 그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뉴스 시간 그리고 아니면은 물론 요새는 좀 덜합니다만은 조간이나 석간 신문이 나오는 그런 시간 다 고려해가지고 사실 발표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항상 언론 마감 시간이라는 것도 고려하고 또 방송상 같은 경우는 뉴스 8시, 9시 메인 뉴스도 고려하죠. 그렇지만은 이완구 총리께서는 그렇게 한가한 마음이 결코 아니죠. 뭐 좋은 내용으로 그런 뉴스거리를 제공하는 당사자도 아닌 그런 측면에서 1분 1초라도 본인의 그런 자진 사퇴의 결심은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사실상 사면 초과에 빠졌다 이런 표현들이 언론에 많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그 표현도 제가 제일 먼저 썼는데요. 사실상 그 사면 초과라는 것은 국민적 신뢰를 상실한 총리로서 영이 서지 않는 정부는 국가적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 자신도 자유로운 신분으로 자신의 결백 주장을 검찰에서 해야만이 그 검찰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납득을 하지. 총리 신분을 가지고 검찰 수사에 임하는 그런 초유의 상황이란 그 자체가 아무리 검찰이 정의롭게 철저하게 검찰의 중립성을 가지고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어느 국민이 그걸 믿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총리 거취를 둘러싼 전국의 혼란은 일단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총리 사퇴는 이완구 총리 본인으로서도 대단히 마음 아픈 일이지만은 불가피한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예전에 문창극 총리 후보자 때랑 비교를 해보면은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역시 순방을 나가면서 인준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상태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통령이 순방 나기 전에 만나야 될 사람은 국무총리 아니겠어요? 근데 여당 대표를 긴급하게 만남으로써 사실은 이완구 총리에게 나름대로 무언의 메시지를 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16일 날 그러니까 대통령 출국 얼마 시간을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김무성 대표랑 박근혜 대통령이 전격적인 회동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자리에서 이제 김무성 당 대표는 국민적 여론과 또 우리 당이 지금 4.29 재보선을 앞둔 상황에서 지금 이 상태로서는 사실상 재보궐선거를 치르기 어려운 국민 여론이라는 걸 가감없이 김무성 대표께서 대통령께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귀국 이후에 판단하겠다는 게 팩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상 그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완구 총리께 한편으로는 또 기회가 될지도 모르지만 본인의 또 명예로운 또 자진 사퇴의 시간을 또
이렇게 부여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뭐 그런 측면에서 이완구 총리 역시 그동안 많은 공직과 또 정치인의 길로서 본인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결심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거는 이미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웬만큼 예단을 했습니다. 자, 근데요. 예. 지금 이제 이완구 총리가 사퇴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도 그걸 수용안을 밝혔다고 봐도 무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선거 잘 치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좀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4.19 재보선 때문에 총리 사퇴해야 된다. 그렇게까지는 보지 않습니다. 일국의 총리가 뭐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뭐 국민 여론이 좋고 나쁘기 때문에 그 내석을 건지기 위해서 총리 사퇴로 모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나라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다만 지금 이제 이 재보궐 선거를 떠나가지고 지금 국정 3년 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예. 취임 첫 해는 잇따른 인사 참사와 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사실상 정치가 불안했죠. 그래서 아무 일도 못 했습니다. 예. 뭐 아시다시피 작년 두채에는 세월호 사태 그리고 작년 연말에 정윤회 문건 파동으로 국정의 동력이 거의 상실돼 버렸어요. 막 이런 가운데 터진 게 그나마 다시 내각을 좀 결집시켜서 국정 동력을 살리고 오래 하지 못하면 사실 할 수 없는 교육, 공무원 연금, 노동시장 이런 계획을 사실상 흔들림 없이 끌고 가려고 했던 게 대통령의 의지였어요. 예. 이걸 지금 현재 시간을 이완구 총리 거취 문제로 1분 1초를 이렇게 지금 지체시킬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리고 저희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정말 지금 참담한 심정이기 때문에 이걸 하루빨리 수습하는 게 그나마 국정 운영을 위한 길이라고 보는 거죠. 그 뭐 공공개혁 다 이거 사실 이완구 총리도 그래서 그 사정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검찰 수사 제가 앞서도 오늘 방송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송환종 리스트에 대한 수사는 이제 시작이다. 이것이 국민적 시각일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일각에서 이런 시각을 제기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이완구 총리가 사퇴하면 이 정도 선에서 그리고 한두 명 더 처리하는 선에서 대충 마무리하려고 가려는 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또 제기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물론 안 되겠지만은요. 그렇습니다. 이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검찰 수사. 또 이완구 총리가 총대를 맸기 때문에 이제 대강해서 덮어야 된다. 저는 결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번 사실상 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수십 년 동안 오랜 간행으로 정경유착은 권력과 돈 이거면은 기업의 온갖 불법 부정이 다 용서되어지고 또 기업을 키워나가는데 이것처럼 좋은 방법이 없다는 그런 잘못된 간행과 인식 이번에 완전히 뿌리쳐 뽑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경유착의 불법 정치 자금 이 금품 수수는 사실상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번 검찰 수사가 이완구 총리 사태로서 이걸 덮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정치인이고 기업이고 성역 없이 불법 정치 자금을 통해서 기업을 키우고 또 자신들의 죄를 사면받는 그런 어떤 잘못이 있었다면은 이거는 어느 누구도 성역을 두서도 안 되고 어느 또 대통령 시기였다고 해가지고 이거는 예외가 돼서도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요. 그 이제 이 수사도 탄력을 받아야 하고 국정 공백도 있으면 안 되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총리를 빨리 임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그렇습니다. 사퇴평을 했으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데 청와대의 청문회 트라우마 이게 참 딜레마가 있는 게요. 정치인을 이 선택을 하면 청문회는 상대적으로 쉽게 통과하는데 지금과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렇다고 비정치인 관료 쪽에서 뽑자니 청문회가 통과하기 힘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다시 이제 두 가지가 남았죠.
네.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지금 명명백백하게 사건을 밝힌다고 해도 야당의 현재 입장이나 과거 행적을 볼 때 수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네. 야당은 이미 당략적 판단으로 이번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수사팀의 이 엄정한 수사로 국민적 의혹이 해결된다고 하여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또 특검이 필요하다 하면서 이번 사안을 더 지속시키고 전국을 장기화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새누리당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귀국하시면은 검찰 수사가 시험 없이 지금 검찰 수사대는 같기 때문에 특검 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대통령께서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바로 이 후임 총리 문제. 아직까지 이완구 총리 사태가 지금 수락된 건 아니시지만은 예.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무래도 그 순방 기간 중에서도 오고 가며 그 많은 비행 시간 동안 남미에서 한국 오는 데는 비행 시간만 약 24시간이 소요될 정도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시간 동안 후임 총리에 대한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제가 뭐 섣부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은 이번 후임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 측근 인사에서 결코 발탁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좀 국민적 신망, 대로 대통령이 좀 껄끄럽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인사지만은 국민적 신뢰가 확보되고 또 청렴 결백하고 또 자기 소신과 또 국가에 대한 철학이 명확한 그런 인사면은 될 수 있으면 대통령 측근 외에서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 참 중요한 말씀이신데 절대 저는 뭐 정치인들 중에 총리 또 청준 인준 과정을 좀 쉽게 가져가기 위해서 뭐 정치인들 중이나 대통령 측근의 어떤 그런 가까운 사람을 볼 필요 없어요. 대통령 측근은 아닌데 정치인 출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도 뭐 대통령께서 판단하시겠습니다. 근데 정치인 출신보다는 지금 같은 경우엔 관료 출신이 낫다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떤 의견이세요? 정치인이 낫다 나와보세요? 관료 출신이 나와보세요? 본격적인 후임 총리 인선에 관한 그런 입장들은 대통령이 귀국하셔가지고 지금 이완구 총리의 사의를 사실상 수용했을 때 맞습니다.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번만은 본인의 어려운 결단과 결심보다는 이 사회적 좀 이런 여론, 국민적 여론을 좀 중시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언론이나 우리 국민들이 이 어렵고 박근혜 대통령 국정 3년 차에 태산같이 할 일은 많은데 과연 이 시기에 어떤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절실할까 또 적임자일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언론들과 우리 국민 여론이 또 점지해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후임 총리 인선만은 그런 국민적 여론을 상당히 중시하는 그런 총리 인선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제가 이번 방송을 통해서 좀 가져봅니다. 우리 김성태 의원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네요. 측근이 아닌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박근혜 대통령이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었습니다.